요한 크라이프는 1947년 4월 25일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축구와 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축구를 무척 좋아했으며 크라이프의 가족의 집은 암스테르담을 대표하는 클럽인 아약스의 홈 경기장으로부터 약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요한 크라이프는 어렸을 적부터 동네 아이들과 축구를 즐겨 했는데 10살이었을 때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던 크라이프를 본 아약스의 유소년 코치가 그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거쳐야 하는 입단 테스트 과정을 생략하면서까지 유소년 코치는 요한을 아약스에 입단시키려 부모님을 설득하였고 그는 이렇게 10살에 본격적인 축구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이프의 아버지는 그가 12살 때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이후 아버지의 묘소를 찾을 때마다 성공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졌다고 합니다. 그는 1964년 만 17살의 나이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흐로닝언을 상대로 1군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65-66 시즌부터 점차 팀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그는 66-67 시즌 30경기에서 33골을 폭발시키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약스에서 10년간 활약한 그는 66-67 시즌과 71-72 시즌 두 차례 득점왕에 올랐고 6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유럽 최강자를 가리는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인 유로피안 컵에서도 71년부터 73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아약스는 크라이프와 함께 유럽 전역을 호령했습니다. 아약스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룬 크라이프는 더 큰 무대로 이적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유럽 최고의 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유력했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프랑코 군사 정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독재자의 팀에서 뛰지 않겠다며 FC 바르셀로나행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적 첫 해인 73-74 시즌 14년 만에 리그 우승을 바르셀로나에게 안겨주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 1974년 서독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팀을 결승으로 올려놓았고 네덜란드는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의 꿈을 꾸게 되었죠. 결승전 전반 2분 만에 요한 크라이프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1대0으로 앞서간 네덜란드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 똑같이 PK를 헌납하며 동점을 내줬고 이후 경기 흐름을 내준 네덜란드는 게르트 밀러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으며 2대1로 패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크라이프는 77-78 시즌까지 총 5시즌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습니다. 크라이프는 바르셀로나 첫 시즌에 프리메라리가 우승 1회 그리고 마지막 해인 78년 리그컵 우승 1회를 기록했는데 크라이프의 위상을 생각하면 살짝 아쉬운 기록이었죠. 크라이프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에 참여 네덜란드를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았지만 돌연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온갖 소문이 돌 뿐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는데 훗날 2008년 요한 크라이프가 그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1978년 크라이프의 가족이 괴한에게 납치 위협을 지속적으로 당했고 경찰이 3개월이나 집에서 밀착 경호를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크라이프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생애 다시는 없을 월드컵 본선 무대를 포기했고 이 대회에서 네덜란드는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패하며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1978년 크라이프는 바르셀로나를 떠났고 이후 여러 팀을 돌아다녔습니다. 78년을 끝으로 그의 커리어는 이전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국의 LA와 워싱턴에서 1년씩 뛴 뒤 스페인의 2부 리그 레반테에서 뛴 그는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네덜란드의 아약스와 페노르트에서 보낸 뒤 은퇴했습니다.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3회나 수상했고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에 상당히 근접한 선수였습니다. 1984년 페노르트에서 은퇴한 뒤 그는 바로 아약스의 지휘봉을 잡으며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아약스에서 3시즌 동안 감독 생활을 한 그는 바르셀로나의 감독직을 맡으며 감독으로서도 세계적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88-89 시즌부터 바르셀로나를 이끌기 시작한 크라이프는 2년 정도의 과도기를 거친 뒤 90-91 시즌부터 무려 4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유로피안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바르셀로나를 사상 첫 유럽 정상에 올려놓습니다. 그가 재직했던 8시즌 동안 바르셀로나는 총 11개의 트로피를 쓸어 담았고 FC 바르셀로나는 유럽을 대표하는 구단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전술에 대해 직관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내 팀에서는 골키퍼가 첫 번째 공격수고 포워드가 첫 번째 수비수다. 바르셀로나 시절 토탈 풋볼의 아버지라 불린 리누스 미헬스의 지도를 받은 크라이프는 스승의 철학을 계승하며 바르셀로나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강조하며 농장이라는 뜻을 가진 라마시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후 라마시아에서는 푸열, 차비, 이니에스타, 피케, 파브레가스, 부스케츠, 메시 등 세계 축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타들을 배출해냈습니다. 크라이프의 빠른 패스에 의한 전개, 전방에서의 압박, 후방에서의 빌드업 등의 전술은 자신의 제자였던 과르디올라가 감독으로 계승했고 라마시아에서 배출한 스타들이 이러한 전술을 수행하며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세계적 클럽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95-96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 감독직에서 물러난 크라이프는 이후 지도자로서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대놓고 엄청난 담배를 피며 게으른 천재로 불렸던 크라이프는 2015년 폐암 선고를 받았고 결국 2016년 3월 24일 만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친정팀인 아약스는 그를 기리며 홈구장 명칭을 기존의 암스테르담 아레나에서 요한 크라이프 아레나로 변경하고 경기장 정문에 그의 동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소 거친 언사와 독단적인 성격으로 동료 및 선수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거만한 성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던 크라이프. 하지만 선수와 지도자로서 거둔 성공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그의 확고한 철학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의 업적이며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여전히 축구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